안녕하세요. 태봉농장입니다.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농 5년차 태봉농장입니다. 오늘은 기농하시는 분들이 작목을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고 그 작목을 기농 전 또는 기농 후에 선택하는지, 그리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소득 작물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작물 선택 이유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심어 놓으면 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물을 초보자들이 재배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육묘 과정, 씨를 파종해서 육묘를 해서 이식 또는 정식,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각 단계마다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농, 초보자가 재배한다면 실패할 위험 부담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농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목 선택으로 꼽는 것은 소득이 높은 작물이어서. 우리가 기농했을 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취미가 아닙니다. 농사는 취미가 아닙니다. 농사는 직업입니다. 농사는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적절한 소득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득이라는 것은 수량과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단지 시장에 냈을 때 시장에 나가서 가격이 높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은 작물이다, 자, 키로당 단가가 높아서 선택한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반드시 단가가 높더라도 그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다시 생산량 곱하기 단가가 우리 기농하는 분들의 소득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친척, 주변인 등의 권유로 작목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을 한다, 또는 주변의 충고 또는 조언을 들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작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작목을 선택했을 때도 매우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지, 주변인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또는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작목을 선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지역 특화 작물이어서, 내가 기농하였을 때 그 기농지에서 특화 작물이 있다. 수박, 무슨 지역, 여기 가면 나도 수박을 하는 것이고, 사과, 내 기농지가 사과가 특산물이라면 사과, 배면 배, 딸기면 딸기. 예, 요즘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물들을 보급하고 재배 기술을 알려주고, 또 그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뭔가 지원, 기술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나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작물이어서 내가 그 작목을 선택한다,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농 교육을
이수한 장목이어서 우리가 기농전에 교육을 많이들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교육받은 작목을 기농해서 농사 짓는다면 나름 또 실패율을 줄이게 되겠죠.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이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육과 현장 적용은 다릅니다.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한다. 이것도 어렵고, 교육받은 것을 현장에서 무시한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농사기간, 경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본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 다시 말해서 기농할 때 어떤 시설 갖춘다든지 할 때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작목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시설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에 맞춰서 재배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죠. 저는 주변인이 권해서 제가 작목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권유도 받았지만 나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목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주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잎단기, 흔히들 말하는 1단기를 재배합니다. 올해는 좀 더 품목에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는 좀 더 품종을 다각화해서 시장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소득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득 작물로 첫 번째로는 과수를 선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배, 복숭아 등 기농에서 이러한 작물을 주소득 작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 노지 채소를 많이들 주작목으로 선택하십니다. 파, 쪽파, 배추, 무 등등 그러한 것들을 재배해서 출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고요. 네 번째로는 저 같은 시설 채소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시설 채소는 기농하면서 하우스를 짓고 시작을 하게 되죠. 시설 채소의 좋은 점은 연중 재배 생산이 가능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연중으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중 가격의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떨어졌을 때는 흔히 말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때는 제법 스트레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투경 작물을 재배들 하시죠. 그래서 인삼, 버섯 이런 것들을 재배를 또 하십니다. 특히 이 분야는 기농 전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기농 후에도 재배하면서 지속적인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시고요. 끝으로 꽃 이런 것들을 화훼 쪽으로
소득 장목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목을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은 취미가 아닙니다. 농업은 직업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어야만 유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목 선택 시 나의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장목의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시장의 환경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그 장목은 나에게 맞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출하했을 때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장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주장목 선택 시기는 대부분의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 전에 주장목을 선택하십니다. 충분히 귀농 준비를 하고 귀농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농해서 1년 이내에 주장목을 선택하십니다. 약간의 경험을 더 쌓아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장목을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1년 이상 경과해서 주소득 작물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름 전학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농법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장목을 선택하는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목 선택 이유, 그 다음에 주소득 작물 선택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태봉농장이었습니다.